자, 오늘은 지수함수 네 번째 파트 부등식에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활용하는 이론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함수를 안다는 것은 그쵸?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동시에 아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이냐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면 크기를 비교할 때 그치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 부등호라는 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클 때의 x의 값을 찾는 거죠. 만약에 x에 대한 부등식이었다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부등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fx라는 어떤 식이 그치? 누구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클 때 또는 작을 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할 텐데 2차 부등식에서도 여러분들 배워봤겠지만 0보다 큰 범위랑 0보다 작은 범위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죠? 본 적 있죠? 그때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을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fx라는 만약에 식이 2차 식이었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그치? 누구를 기준으로?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졌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했었고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 두 개 존재했다면 그죠? 0보다 큰 이 식의 범위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이 값보다 더 위에 있는 값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따지면 됐었죠? 따라서 알파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베타보다 큰 범위일 때 0보다 커진다 라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부등식을 풀 때 물론 우리가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진짜 멍청한 공식인 거예요. 알겠죠? 뭘 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값을 만족하는 그 x를 찾을 수 있다면 했잖아요. 이 x를 찾을 수 있다면 얘네들이 같아지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x값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프와 방정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공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수 함수를 활용하는 부등식도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일 건데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와야지 81페이지나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뭔가 방법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방정식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준 적은 없죠. 그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엄청 막 주의 깊게 외워야 되거나 확인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려야 되냐면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수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문제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83페이지 필수에서 19번을 보면 얘도 항이 두 개 있네? 느낌이 오죠? 항이 두 개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숫자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하고 3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너가 더 크게 만들어주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이게 이제 부등식인 거예요. 얘가 봐봐. 32분의 1이 더 크게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의 풀입니다. 근데 얘는 x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는 숫자로 그냥 이걸 계산한 결과를 알면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 지수에 x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밑이 같은 상태였는지 또는 밑이 다른 상태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지.
왜? 밑이 같을 수 있다면 또는 밑이 같았다면 지수만 비교해도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밑이 다르면 비교할 수 없잖아. 맞잖아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밑을 같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건 나중에 이제 로그로의 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밑이 같은 형태의 문제인 겁니다. 선생님이 방정식에서도 설명했지만 선생님 2하고 32분의 1은 밑이 다른데 왜 같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같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누구를? 3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꾸면 돼요. 맞죠? 그러면 3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이 32분의 1의 2x 마이너스 1제곱의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5제곱에 2x 마이너스 1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 비교하는 거는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그 증가냐 감소냐 이것만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증가하는 거야. 즉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도 커지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밑이 1보다 클 때 얘가 더 크려면 이거 더 크려면 지수가 더 커야 돼 라는 말인 거야. 그치? 그 결과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냥 지수만 바로 부등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이 같아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수 부등식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 계산은 1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했을 때 8x가 될 거고 2항 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네. 이거 쓰면 안 되지? x는 몇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얘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네,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필수에게 19번에 2번도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0.2라는 숫자는 5분의 1. 그러니까 그 밑을 우리가 5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25분의 1도 같은 방법으로 5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밑을 양수 1보다 큰 양수로 지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가 크기가 반대가 안 되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선생님 5분의 1로도 바꿀 수는 있어. 25분의 1을 5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해는 되지? 네. 그렇게 되면 감소함수가 된단 말이야. 감소함수라는 건 뭐야? 지수가 크면 작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되도록이면이라는 건 할 수 있으면이라는 뜻인 거예요. 밑을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이라는 뜻인 거야.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꿀 수 있으면 밑을 1보다 큰 수로 바꾼 상태에서 부등식을 푸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2번과 3번은 모두 밑을 1보다 크게 바꾼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풀이에 보면 2번의 풀이를 보면 지금 밑을 5분의 1로 바꿨죠. 저렇게 바꾸지 말란 얘기야, 선생님. 왜? 5분의 1 말고 5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죠? 네. 네, 넘어갈게요. 필수의 이제 20번. 자, 이거 방정식에서도 봤던 꼴인데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푸는 방법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 치환해야 되는 건 알겠지?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4의 x제곱이
t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치환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얘기하지만 치환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다시 세팅해라 그랬어요. 문자가 바뀌니까. 받아들였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치환하고 난 상태의 방정식은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0이네 꼭 계속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죠? 일단 기준이 되는 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몇이죠? 0.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를 구하기 전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는 게 우선이지. 맞아, 틀려. 해도 없는데 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판별을 해보면 알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한 판별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0보다 그 결과 판별의 결과 0보다 크기 때문에 100% 두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할 거고 0이 되는 값이 두 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0이 되는 값 두 개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분해가 되면 분해해서 방정식 풀듯이 찾으면 되는 거고 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든가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은 분해가 되는 꼴이죠? 네. 네, 이거는 분해가 되는 꼴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네. 따라서 2분의 1가 2 이렇게 두 분을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걸 배웠었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계속 무작정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0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였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0하고 2분의 1하고 2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알았지? 두 근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거 확인했죠? 네.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 0까지 괜찮다. 갖다 표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나 몇 보다? t가 몇 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환한 상태에서의 부등식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 원래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환하기 전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받아들여요? t를 우리가 2x제곱을 t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다 t 대신에 2x제곱을 대입해보면 2x제곱이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됐죠? 네. 2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부등식만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연립부등식에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자. 부등호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너 풀고 너 풀어야 되지, 그치? 원래는. 네. 근데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요. 왜죠? 이 x제곱의 결과가 0보다 작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이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지. 너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요?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나 이 부분은 밑이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몇보다? 1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실제 답은 이게 답인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어떻게 하는지 봤죠? 네.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실수예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에서도 봤던 꼴이죠? 네, 그래요. 맞아요. 항이 두 개밖에 없는데 지수에도 변수가 있고 밑도 변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겠죠? 한번 볼게요.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지 선생님 추가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네, 좋아요. 자, 이게 만약에 등식이었다면 밑이 같은 형태의 지수식인 거예요. 둘 다 밑이 x니까. 받아들이지? 그치? 그럼 밑이 같았으니까 지수만 똑같으면 같은 숫자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 풀어야 돼. 근데 이건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은 지수식에서 부등식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밑의 영향을 받는 거야. 크기가. 왜 그러냐면 밑이 0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근데 1보다 만약에 작으면 밑이 1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 숫자가 더 크기 위해서 즉 x의 3x 플러스 1제곱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x 플러스 5보다. 왜? 감소함수일 거니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 지수식은 감소하는 형태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더 커지려면 지수가 더 작아야 돼. 지수가 작아야지만 큰 수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여져? 따라서 우리가 너 1보다 작을 때랑 너 1보다 클 때 또는 1일 때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때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식이면 1일 때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면 밑이 1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1일 때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만 따져서 저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밑이 1보다 작다면 이 x가 1보다 작다면 누가 더 커야 된다고? 3x 플러스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커야지만이 즉 밑이 작은 상태에서는 얘가 작은 게 큰 거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잖아. 밑이 1보다 작아지면 부등호가 반대가 되니까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라는 거는 할 수 있으면 1보다 큰 상태로 놓고 풀어라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x가 몇인지 모르니까. 걔를 1보다 큰 상태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별도로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너일 때 너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 자, 밑이 1보다 컸다면 지수가 커져야지 그 값도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3x 플러스 1이라는 지수가 x 플러스 5라는 지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 하나 이렇게 풀어주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너도 1차 연립 부등식이고 너도 1차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풀이 과정을 따로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조건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22번.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는 밑이 같다 하더라도 밑의 범위를 따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건데,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부등식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네. 따라서 필수예제 22번도 그런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3 루트 3하고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을 지금 이렇게 이 부등식을 풀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풀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밑이 같을 수 있느냐고 봐야 되겠지. 같을 수 있지.
있잖아요. 다 3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이 같은 상태로 바꿔놓고 풀면 엄청 쉬운 건데 이 생각을 했어야지. 그지? 그러면 3루트 3은 얼마로 바꿀 수 있어? 3에 이게 3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즉 3의 2분의 3제곱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아까도 보여줬지만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바꿀 수 있죠. 이러면 밑이 1보다 큰 형태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그대로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리죠? 왜냐하면 지수가 큰 게 클 거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알아들려요? 그러면 너는 사실은 마이너스 x보다 2분의 3이 더 크고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더 큰 이런 1차 연립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자, 이게 왜 연립 부등식이냐고 물어보면 부등호가 2개 있으니까 연립 부등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 풀어보고 이 부등식 풀어봐서 알겠지? 계산하면 답인데 이제 선생님이 스킬 하나만 알려줄게요. 연립해서 풀잖아요 보통은.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스킬 하나 알려준 거야. 변수가 이 가운데만 있거나 또는 양쪽에 있는 변수가 똑같을 때는 연립하지 않고 한 번에 이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그 케이스죠. 양쪽 끝쪽에 있는 변수 부분이 항이 같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항이니까 어떤 같은 값을 더하면 얘가 소거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즉 변수를 소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x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를 선생님은 x를 다 더해가지고 이런 부등식으로 바꿔서 풀어요. 그럼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만 x가 있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소거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3만 소거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꼴은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꼭 부등호가 2개 있다고 해서 연립한 형식으로 풀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그냥 스킬이야.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밑을 같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수에 대해 23번. 자, 선생님이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 중에 대표 케이스가 3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쳤었죠? 이해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알겠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니 뭐뭐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문장 3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거는 항등식인 거예요. 그럼 부등식에서 항등식은 어떤 의미를 갖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라고 불렀죠?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라고 배웠습니까?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지금 성립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어떤 부등식이?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커지도록 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푸는 요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모르잖아? 그럼 다 외워야 돼. 모든 부등식에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바보 돼버리겠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0보다 커져야 돼. 다. 너 계산한 게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딱 하나만 비교해보면 0보다 다 큰지 안 큰지 알 수 있거든. 너를 계산한 모든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너를 계산한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만 비교해보면 얘를 계산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다면 나머지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맞잖아. 선생님 이거 키로도 비교해줬잖아요. 아하, 그렇잖아. 반 친구들이 모두 키가 150 이상이 된다는 걸 나는 증명하고 싶은 거야. 우리 반 친구 모두가 키가 150 이상이야 이런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다 재야 돼?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다 재야 되는 거야? 멍청한 거지. 제일 작은 애 한 명만 재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애 한 명이 150보다 크면 나머지 다 150보다 클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엄청 간단한 거야. 딱 하나의 값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걸 비교하거나 또는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면, 그치? 어떤 값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면 가장 큰 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너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너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함수지. 그거 봐. 그 함수 문제예요. 찾으러 가는 겁니다. 치환형인 건 알겠죠? 자, 가는 거예요. 2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2의 2x제곱은 t제곱. 당연히 치환할 때 0보다 커져야 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2의 x제곱이 t니까 2의 2제곱이 4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에 4를 곱해야 거니까 마이너스 12t 플러스 2t 라는 2차식이 만들어지고 이런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갖고 최소값은 0보다 클 때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대칭축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t가 6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확인했죠? 따라서 이 식에 6을 대입해 보면 그게 최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이 식에 6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2k 이렇게 나와. 이게 최소야. 네가 제일 작은 거니까 너만 0보다 커진다면 다른 애는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가 바로 답인 거예요. 최소값이 0보다 커졌으니까 나머지는 다 0보다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따라서 k는 몇보다? 18보다 크면 된다. k가 18보다 크다면 너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식마다 다 다른 게 아니야. 원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딱 하나의 값만 비교해보면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죠?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언제 최대값을 찾으면 돼? 작아져야 될 때. 가장 큰 것만 비교해보면 돼요. 커져야 된다면 제일 작은 걸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맞는 건데 꼭 우리가 절대부등식 나오면은 다 외우려고 하잖아. 그치? 네. 그럼 문제가 발생돼? 안 발생돼? 그럼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또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워낙 다양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는 담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만 따로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특별 영상을 만들 수는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나 지금 이 교과 과정 내에서 나가는 영상에는 활용 문제를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그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